여러분, 일본에 집이 남아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몇 채 정도가 아니고요. 무려 수백만 채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거대한 주택의 역설,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900만. 이게 믿어지시나요? 잠시만 생각해봐도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2023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버려진 집, 흔히 아키아라고 불리는 빈집의 숫자입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들을 가진 나라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 보통 이런 빈집 문제라고 하면 을에 저 멀리 외딴 시골 풍경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위기가 바로 도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요, 도쿄의 가장 비싼 중심부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도쿄 23구를 보면 집 10채 중 1채가 텅 비어 있고요. 부촌으로 유명한 세타가야구는요,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저택까지도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상속 문제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데라다 씨의 사례를 보면 딱 와닿습니다. 41년이나 된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는데요. 집이 너무 낡아서 팔 수도 없고 집안에 있는 짐들 치우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되어야 할 상속이 순식간에 재정적인 덫이 되어버린 거죠. 상속받은 사람들이 결국 집을 포기하게 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품이나 가구 처리하는 비용,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집은 방치될수록 점점 낡아가고 비세고 망가지겠죠. 그런 감정가는 바닥을 치고 결국엔 부동산 업체마저 외면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빈집만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화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화사들조차 매입 의뢰가 들어온 집의 90%는 거절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지경인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집이 늘어날수록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훨씬 더 깊고 비극적인 현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뒤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은요,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청소업체 관계자가 묘사한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외롭게 끝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흔적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비극이 늘어나면서 이걸 둘러싼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독사가 일어난 집. 일본에서는 사고 물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집을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수리해서 되파는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죠. 거대한 주택의 역설입니다. 아니, 집이 이렇게나 남아도는 나라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집이 좁아서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5명 중 1명은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를 더 낳는 걸 망설인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모순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쪽에서는요, 수십억짜리 저택까지 포함해서 9천만 채의 집이 통통 비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즈미 씨 부부 같은 젊은 가족들이 너무 좁은 집 때문에 둘째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주택 시장의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깊은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려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설 회사가 정말 기가 막힌 모델을 내놓는데요. 일단 낡은 빈집을 주인한테서 길게 빌립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들여서 집을 완전히 싹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집을 가와하라 씨 부부 같은 젊은 가정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빌려주는 거죠. 집주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세입자는 더 좋고 모두가 윈윈하는 정말 멋진 방법이죠.
물론 이런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사회 전반의 노력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을 늘리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정부를 향해서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더 강력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세대가 떠나간 자리, 그들이 남긴 그 수많은 공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일본의 이 빈집 이야기는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마주하게 될 그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